돈의 속성. 돈이라는 정령과의 현명한 동행. 돈은 단순한 교환 수단을 넘어 살아있는 존재와 닮았다. 어떤 돈은 사람들과 어울리길 좋아하고 어떤 돈은 조용히 숨어 지낸다. 특정한 흐름을 따르고 유행에 민감하게 움직인다. 흥미로운 것은 돈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곁에 머물기를 좋아하며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가혹한 결과를 안기기도 한다는 점이다. 작은 돈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에게서는 큰 돈이 떠나가고 자신에게 합당한 존중을 보이는 사람 곁에서는 이자라는 결실을 맺기도 한다니 돈을 하나의 인격체로 여기는 발상이 신선하게 다가온다. 일시적인 풍요의 착각. 비정규적인 수입은 한 번에 몰려온 돈이라 실제 가치보다 커 보이는 착각을 일으킨다. 그래서 자신이 많은 돈을 벌게 된 줄 알고 사치하고 함부로 사용하게 돼 결국 모으지 못하게 된다. 흔한 생각으론 돈이 또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 저축을 해가며 살 것 같아도 실제로 그렇게 조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예기치 않게 들어온 돈은 종종 그 실제 가치 이상으로 부풀려져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마치 신기루처럼 일시적인 풍요는 사람들을 쉽게 사치와 낭비로 이끌고 결국 돈을 모으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저축해야 한다는 이성적인 판단과는 달리 갑작스러운 돈벼락은 인간의 심리를 흔들어 소비를 부추기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어낸다. 부를 키우는 마법, 복리. 재산 증식 과정을 보면 1, 2, 3, 4, 5처럼 양의 정수, 자연수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1, 2, 4, 8, 16과 같이 배수로 늘어난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재산 증식의 핵심은 복리라는 마법에 있다. 단순히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복리의 힘을 이해하는 것이 부를 쌓는 지름길이다. 작은 이자라도 꾸준히 원금에 더해지고 그 더해진 금액에 다시 이자가 붙는 기하급수적인 성장이야말로 부를 향한 여정의 핵심 원리다. 리스크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의 위험. 흔히 리스크가 크면 손실이나 이익도 크고 리스크가 작으면 손실이나 이익도 작다고 이해하는데 이건 수학의 가장 기초적인 공식, 덧셈이나 곱셈을 이해하는 것과 같다. 수학에도 곱하면 오히려 작아지는 답이 있듯 리스크도 복잡한 여러 경우의 수가 있다. 리스크가 증가하면 이익에 대한 불확실성도 증가하고 손실 가능성도 증가한다는 의미다. 보통 변동성이 큰 시장이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하지만 변동성에 따라 기대 수익이 달라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사실 리스크가 크다고 알려진 것 자체가 리스크를 줄여놓은 상태라는 걸 알아차리는 사람이 별로 없다. 투자에 있어 리스크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는 위험하다. 흔히 변동성이 큰 시장을 고위험 고수익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리스크가 커질수록 수익의 불확실성 또한 증가하며 손실 가능성 역시 높아진다. 역설적이게도 많은 사람들이 리스크가 크다고 인식하는 상황 자체가 이미 그 리스크를 일정 부분 상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조급함이라는 부의 적.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빨리 부자가 되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빨리 부자가 되려는 욕심이 생기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다. 사기를 당하기 쉽고 이익이 많이 나오는 것에 쉽게 현혹되며 마음이 급해 리스크를 살피지 않고 감정에 따라 투자를 하게 된다. 거의 모든 결말은 실패로 끝나고 만다. 혹시 운이 좋아 크게 성공을 했어도 다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가진 자산과 인연만 만들게 된다. 무리한 투자나 많은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힘이 약한 재산만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급함은 부를 향한 가장 큰 적이다. 단기간에 큰돈을 벌려는 욕망은 올바른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사기나 고수익 믿기에 쉽게 현혹되도록 만든다. 성급한 투자는 필연적으로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설령 운 좋게 성공하더라도 잘못된 투자 습관과 과도한 레버리지 사용은 결국 다시 실패의 늪으로 빠뜨린다. 진정한 분산 투자의 의미. 전통적인 투자에는 예금, 적금, 부동산, 주식, 채권, 현물 등이 있다.
이 중에서 한 시장 안에서 이런저런 상품을 사놓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는 격언에 따랐다고 생각하는 건 위험하다. 분산 투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단순히 한 종류의 시장 내에서 여러 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진정한 분산 투자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예금, 적금, 부동산, 주식, 채권, 현물 등 서로 다른 성격의 자산에 투자하여 위험을 분산시키는 지혜가 필요하다. 스스로 부를 일구는 길. 부자가 되는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다. 상속을 받거나 복권에 당첨되거나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다. 부모가 부자가 아니라면 이 중에 가장 쉬운 것이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다. 복권 당첨 비율은 사업 성공 비율보다 훨씬 낮다. 설령 당첨돼도 돈의 성질이 너무 나빠서 오래도록 부자로 살 확률이 거의 없다. 스스로의 힘으로 부를 일구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사업 성공이다. 상속이나 복권 당첨은 극히 드문 경우이며 특히 복권으로 얻은 돈은 그 속성상 오래도록 유지되기 어렵다. 사업은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부를 창출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키워주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부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묻지마 투자의 위험성. 남들이 주식시장에 100년 만에 온 기회라니까 단숨에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서 한시가 급하게 덜렁 보내놓고 본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주식에 겁 없이 거액을 들여보낸 것이다. 그럼에도 계획도 없고 공부도 없다. 이런 사람은 조금만 가격이 올라도 1년치 은행 이자를 벌었다며 좋아하다가 그 주식이 더 올라가면 기다리다 마지못해 따라붙지만 다시 조금만 내려와도 무서워서 손해를 보고 나온다. 주변의 말만 듣고 묻지마 투자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충분한 공부와 분석 없이 감정에 휘둘려 투자하는 행위는 단기적인 이익에 일희일비하고 작은 변동에도 쉽게 겁을 먹고 손실을 확정짓는 결과를 초래한다. 투자에는 신중한 계획과 장기적인 안목이 필수적이다. 장기 투자의 힘과 인내. 삼성전자는 20년 1월경 6만 원대에 접근한 적이 있다. 삼성전자 상장 직후인 1975년 6월 12일 수정주가 기준 56권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063배 오른 것이다. 이데일리가 마켓포인트에 인용한 기사에 따르면 당시 은마아파트 분양대금을 치를 돈 2,400만 원으로 삼성전자를 샀다면 지금 192억 9,730만 원으로 불었을 거란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배당액 재투자는 포함하지 않았으니 200억 원이 훌쩍 넘을 것이다. 현재 은마아파트 시세가 20여억 원이 넘어가니 1000% 이상 차이 나는 셈이다. 계산해보면 아까운 일이다. 하지만 억울해할 필요는 없다. 1975년도에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아직도 팔지 않은 사람은 이건희 회장과 그 가족을 제외하면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주인의 마음으로 기다린 사람이 흔치 않기 때문이다. 장기 투자의 힘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한때 은마아파트 한 채 값으로 살 수 있었던 삼성전자 주식을 꾸준히 보유했다면 현재는 상상 이상의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식을 주인의 마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단기적인 변동에 흔들려 매도하기 쉽다. 진정한 투자는 인내와 믿음을 필요로 한다. 핵심 메시지. 돈은 단순한 물질이 아닌 살아있는 인격체와 같아서 그 속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현명하게 관리하는 사람에게는 풍요를 가져다 주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가혹한 결과를 초래한다. 부를 축적하는 것은 단기적인 욕망을 버리고 복리의 원리를 이해하며 신중한 계획과 장기적인 안목을 갖는 데 달려있다. 돈과의 올바른 관계를 설정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부를 누릴 수 있다. 추천 글. 이 책은 돈에 대한 우리의 낡은 관념을 완전히 뒤집는 신선한 통찰을 선사한다. 마치 오랜 지혜를 담은 노련한 스승의 조언처럼 돈의 본질과 속성을 명쾌하게 설명하며 부를 쌓는 실질적인 지혜를 일깨워준다. 돈과의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재정적인 자유를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필독을 권한다.